세력이 개미를 효과적으로 털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여러분 어떨 때 가장 고통스럽나요? 어떨 때 가장 고통스럽고 주식을 갖고 싶지 않나요? 그 방법을 사용하겠죠, 세력들이. 자,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롱바디 음봉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롱바디 음봉은 매우 불쾌해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 친구 만나면 제가 들고 있는 종목에서 이거 나오면 일단은 당장 반등이 한 방에 간다라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뭐 기술적 반등으로 한 절반 정도까지 이렇게 남아주면 이때 보통 매도를 하는 게 저의 매매 그 매뉴얼에도 그게 원칙이에요. 저에게도 롱바디 음봉으로 맞으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는 거. 그러니까 저도 매뉴얼로 정해야 할 정도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음봉이 나오면 추가적인 하락을 또 반등 살짝 줬다가 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악재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력주다 그리고 세력이 들고 있다라고 해도 이렇게 한번 밀리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주가가 회복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한 달 정도 이런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럼 이 한 달의 시간을 뭐 버틸 수 있으면은 버티면 되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때 이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버티기보다는 또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최저점 손절 뭐 그런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세력들은 이런 롱바디 음봉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식의 패턴을 많이 쓰는가? 롱바디 음봉과 섞어서요. 빠르게 하락을 시키고요. 그리고 뭐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위로 올리는 가격,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회복을 시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 개미들이 이런 경우에 왜 털리는가? 올라가는데 왜 털릴까요? 자, 여기서 하락한 그 공포 마이너스 뭐 25%까지 밀었어요. 25%까지 밀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심리적으로 이제 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이제 지는 상태입니다. 네, 쫄려 있는 거죠. 이렇게 막 내려가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회복을 시켰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한 달이면 빠른 편이죠. 이렇게 회복이 돼요. 그러면 어떤 심리로 바뀌게 될까요? 기대 심리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빨리 올랐으니까 또 올라가겠지. 이런 심리도 있거든요. 기대 심리로 바뀌었다가 여기서 한 번만 더 딱 밀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쫄아있던 그 기억이 되살아나요. 본능적으로. 이 힘들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보통 이렇게 밀릴 때 손절을 많이 합니다. 이게 세력들이 많이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롱바디 음봉으로 일단 쫓아내고 그 다음에 빠르게 또 올려서 살짝 또 밀어내는 이런 패턴으로 또 쫓아내고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생각해 보면 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르지 못하고 심리로 밀어내게 되면은 여기서 오히려 더 많이 팔게 돼서 이제는 차트가 어떻게 되죠?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또 급락 이런 패턴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생각만 해도 괴롭죠. 고통스럽고 이거를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요. 세종메디칼 차트를 보고 있는데 딱 그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점상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에서 이 세력의 그 힘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이런 아무나 이렇게 못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 정지로 뭐 액분 맞은 다음에 이제 하락을 했었죠. 그럼 이 하락 상태에서 사람들의 그 심리가 어떨까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겠죠. 이런 상황에서요. 그리고 나서 자 급등을 했다가 또 이렇게 밀어요.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그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떨까요? 계속 장난질을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많이 샀던 사람들이 이 하한가 이게 항상 그 문제가 돼요. 주식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이 하한가를 뚫고 어쨌든 상승을 했는데 이때 또 이러한 지금과 같은 이런 악재적인 또 하락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 움직임과 이때 공포가 다 생각이 나서 개미들이 이때는 많이 나가게 됩니다. 이런 악질적인 하락 때문에요. 많이 나가게 되고 이제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 이제 꼬리를 달게 되는 이유가 개미들이 이제 많이 패닉에 빠져서 던지게 된다는 거죠. 종목을요. 세종메디칼은 굉장히 힘이 센 세력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세력 패턴은 제가 완전히 예상할 수 없지만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이 반응을 해서 롱바디 음봉을 하나 맞을 거다. 맞았고 그 다음에 이 롱바디 양봉을 맞았지만 지켜주는 범위 안에서 빠르게 슈팅 가면은 강세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세력들이 더 밀어버린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 민 다음에 그 다음에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밀렸지만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제 흔들기인데 이 흔들기한 그 세력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특징이 뭐냐면 돈이 많다예요. 돈이 많다. 돈이 많은 세력만 이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밀고 다시 호가 잡아서 올리고 또 밀어내고 또 호가 잡아서 올리고 또 밀어내고, 이런 장난은요 돈이 많은 세력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종목에서요, 시총이 받쳐주는 종목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돈이 더 많은 거예요.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자, 요즘 바이오주가 정말 난리죠. 바이오주가 제가 이전에도 이랬었나 싶을 정도로 또 오늘도 유중 하나가 터졌어요. 경남제약. 뭔가 계속적인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한국 BNC 보십시오. 올라갈 때는 상한가 치고 또 급등 나오고 나서 밀릴 땐 어때요? 엄청나게 밀리죠. 근데 여기도 주목해야 돼요. 사실은 상승 이렇게 한 다음에 유중 악재로 하한가 맞았다가 그 다음에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만큼 밀렸다가 이만큼 올린 거예요. 이게 등락률이요, 한번 재볼까요? 이게 보통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게 자 34% 밀고 25% 밀고 지금은 또 30% 가까이 밀었어요. 올릴 때는요 36%, 68%, 뭐 70% 이렇게 올립니다. 한번 올릴 때는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움직임을 준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세력이 돈이 많은 겁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개미들을 털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BNC가 왜 이렇게까지 재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급격하게 움직일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어떤 개미에게 물량을 던지고 뭐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대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요. 자,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굉장히 막 흔든다는 거죠. 그래야 개미들이 나가요. 올랐다 내렸다 롱바디 음봉 만들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렇다면 이렇게 밀어낼 때 버티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매뉴얼 자체도 하락을 맞으면 올라올 때 일부 정리하는 게 맞아요. 리스크 관리하는 거죠. 또 여기서 괜히 하락했다가 또 길게 끌려가면은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일부 정리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그럼 애초에 이제 우린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애초에 우리는 그럼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내가 산 주식에서 저렇게 개미를 털기 위해서 저렇게 흔들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버티기 힘들죠. 제가 여기서 샀다고 해보십시오. 아무리 저라고 해도 여기서 샀는데 하한가 맞고 이렇게 떨어졌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아무리 저라고 해도 마냥 존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막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슈퍼 개미든지 간에 종목에 확신이 있어서 밑에서 뭐 더 사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어떤 사람들이지 간에 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 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미 털기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 뭐 개미 털기 버티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막 개미를 털어요. 자, 그러면 이 털고 나서 6개월 뒤에 가요. 그럼 어쨌든 6개월 버티면 수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6개월 그 안에 이 시간 동안에 받을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들어간 건 단타였어요, 사실. 이거 왠지 한 일주일 안에 오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6개월을 존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이건 성공한 매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버텨서 겨우 수익 낸 거지, 겨우 탈출한 거지, 이거를 저는 뭐 매매에 성공했다고 보지 않아요. 단타로 들어갔으면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스윙으로 들어갔으면 스윙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세력 털기의 흔적을 봤다고 하면 우리가 오히려 좀 답이 나와요. 오히려 지금까지 내용을 이해를 잘 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많이 흔든 애들 있잖아요. 많이 흔든 애들, 이게 3번은 안 흔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처음에 빠지고 올라온 다음에 또 빠지고 그러겠죠. 예,
그리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이런다?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매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밑으로 밀고 털었다가 올라왔다가 한 번 더 털릴 때, 그럼 이럴 때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경험을 쌓아보는 거죠. 또는 올라왔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흔들고 올라왔는데 또 여기까지 가겠습니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응 자리가 나오죠. 손절을 하면 할 수 있는 거지만 또는 올라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반대로 해서 역발상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종목을 또 살펴볼게요. 자, 비덴트가 눈에 보이네요. 이런 부분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보시면 한참 오르고 있어요. 사실 뭐 단기간에 좀 많이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좀 오르고 있어요, 한참. 자,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이때 세력이 더 가려고 하면 여기서 개미가 제일 많이 붙는 시점이거든요. 왜냐면 급등 연속 3 양봉, 그것도 롱바디 양봉으로 이러면 개미가 많이 붙어요. 그럼 세력 입장에서 이거 좀 털어내야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통은 어디서 사냐? 늦을까봐 여기서 사요. 여기서. 자, 한번 시나리오 그려볼까요? 많이 삽니다. 여기서 샀어요. 다음날 좀 오를 것 같은데, 근데 롱바디 음봉 맞았어요. 압박 들죠? 마이너스 11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또 뺐다가 올라올 것 같아요. 야, 이제 가나 싶죠. 기대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손절합니다. 공감되시죠, 다들? 네, 공감되실 거예요. 뭐 11선까지 버티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요. 자, 이게 오른 게 옳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다음날 또 뺐다가 여기 개파락으로 마이너스 9까지 더 밀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샀다고 하면 마이너스 14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여기서 손절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거 오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개파락하고 이렇게 오르는 경우는 거의 한 100개 종목 중에 한두 개? 정말로? 그러니까 손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공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서 왜 올렸겠어요? 이렇게 개파락 띄우니까 여기서 던지는 겁니다, 다.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역으로. 한번 털었고 올렸고 또 털었고 올렸네? 그럼 무슨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야, 이제 더 이상 안 털겠지. 안 털 거를 이제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털었으면. 만약에 여기서 또 턴다? 그건 뭐죠? 그건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또는 이런 거죠. 이건 좀 공격적인 자리지만 상승했어요. 여기서 많이 사겠죠.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한번 털고 올랐다 또 털렸어요. 그럼 우린 여기서 사는 거죠. 이제는 반대의 생각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얘가 털고 올리고 털릴 때 그 다음에 올리겠지. 그럼 진짜 크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배팅을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털고 했는데 못 가요. 며칠 지났는데. 그럼 손절 가는 거죠. 이건 진짜 밀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관점으로 좀 우리가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식에 대해서. 매수를 할 때. 그러니까 세력이 이게 제가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세력이 지금 제가 말한 패턴으로 많이 털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텁니다. 이 패턴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개미가 많이 샀다.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왠지. 이거 개미가 많이 샀을 것 같은데. 그럼 만약 세력이 털 수도 있겠네. 그러면 나는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세력 패턴을 보는 거예요. 세력 터는 패턴. 어떻게 털어요? 막 음봉으로 때려요. 그냥 짜증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올라오는 척 하다가 또 떨어져요. 그럼 우린 여기서 사거나 아니면 진짜 올라왔을 때 여기서 사거나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가겠지. 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력들이 그렇게 막 그 여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네, 그냥 한 두 번이면 나가요. 그냥 개미 나가는 게 목적이지 막 차트를 박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개미가 나가는 그 심리가 있어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거 다 이해하셨으면 이제 그 개미 심리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매매를 좀 역으로 역발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오른 종목 위주로 봐야 돼요. 왜냐면 크게 오르기 전에 이런 짓을 하니까요. 종목들을 크게 보내기 전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 로보티즈도 한번 볼까요? 저 주목하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자, 얘도 지금 상황에서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밀렸다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마 개미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거래 대금도 그렇고 여기서 아마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자, 그럼 앞에 일단 저항도 있고
자, 밀었겠죠. 이렇게 밀었죠. 네, 밀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음봉 때문에 팔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날 급등이에요. 갑자기 신나죠. 그럼 급등하면 이게 몇 프로까지 올랐나요? 21%까지 올랐어요. 엄청나죠. 21%까지 올랐는데 어떻게 됐어요? 꼬리 길게 달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갭 상승에다 또 밀렸고, 이제는 여기 또 이제 뚫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구간들을 가격이 멈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자, 이렇게까지 털었으면 이제는 여기서부터 가야지,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털었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털고 나서 그냥 세력이 이럴 때도 있거든요. 세력이 그냥 이 가격을 관리해서 물량 가져오고 한 3개월 뒤에 올리는 전략도 있어요. 그 세력 스케줄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건요, 이제 대략적으로 위치나 감각적으로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감을 잡아서 지금쯤이면 가는데, 뭐 경험에 따라서 그런 그런 쪽으로는 좀 제가 추론할 수 있지만 100% 그건 확신할 수 없어요. 얘네 마음이니까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 올리고 또 밀렸어요. 만약에 또 밀렸어요. 한 요 17,000원까지. 그럼 이제는 여기서 오히려 사는 거죠. 자, 여기서 사서 만약에 뚫으면 크게 갈 수 있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좀 어렵나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얘가 이제 여기서 완전히 이거를 뚫고 나서 뭐 확실하게 그냥 21,000원 오르고 나서 뭐 그때부터 또 확신을 갖고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좀 피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르면 마냥 오르는 게 아니에요. 마냥 오르는 게 아니고 오른 다음에 또 개미를 텁니다. 그때 또 털리는 어떤 전략이 있겠죠. 그걸 또 견뎌내야 되는 과정이 있고. 그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많이 세력들이 장난을 정말 많이 쳐요. 이 MPC도 저는 관심 있던 주식은 아닌데, 이전에 여기 움직임을 보시면 이거는 제가 빠른 속도로 아까 그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는 얘네가 급한 게 아니에요. 급한 게. 이건 스케줄이 딱 있어갖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렸다가 뭘 만들어낸다? 이 급락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또 올렸다가 이렇게 내요. 그럼 여기 물렸던 사람들 여기 뚫으니까 무슨 생각하겠어요? 오르겠네. 잠깐 플러스 됐습니다. 뭐 7%, 5% 이렇게. 근데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또 마이너스 막 10%, 20%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나 싶었는데 또 밀고, 시장이 안 좋았죠 이때는. 그리고 또 올랐다. 이게 미쳤네요 진짜. 가만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미친 주식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3,500억이고 올랐지만, 그리고 거래 대금이 그래도 2천억씩 1,000억씩 때리는데 돈이 남아 도는 거죠. 진짜로 엄청나게 돈이 많은 세력인 거죠. 이렇게 막 장난치고 밀고 올리고 밀고 올리고 밀고 올리고. 아니 왜 인기관이 바보입니까? 이런 주식을 뭐 사게 막 이렇게 막 대놓고 저항했는데 여기서 베팅을 하겠어요? 이게 다 이유가 있으니까 저기서 세력이 만드는 겁니다. 자, 이해가 좀 되시죠? 이런 식으로 많이 괴롭혀요. 정말 세력이 많이 괴롭힙니다. 자, 이거 이지역 스튜디오는 사실 많이 올라서 뭐 그냥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거는 이미 세력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도 가끔씩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집을 했지 뭐 여기서 매집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매집했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죠. 파는 자리예요. 이거는 세력들이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이건 파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걸 대입할 수는 없고요. 이런 거 대입할 수 없고, 항상 그 세력들이 보내기 전 그 단계에서. 근데 이거를 좀 아시려면요, 따로 교육이 필요한데, 저기 1월 한 둘째 주 정도에요, 이 초보 강의 2기를 시작합니다. 이거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주식을 피하고 저평가 주식 알 수 있고 세력주가 어떤 게 센 건지 그래야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아무튼 세력이 이런 식으로 털고, 그럼 그 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역발상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이클, 그쵸? 한국 주식 시장에 맞춰진 역사이클, 그리고 역발상, 이런 게 필요해요. 왜냐면 정말 개미들을 막 털기 위해서, 저렇게 심리를 무너뜨리고 괴롭히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 여기서 샀다? 이렇게 털리잖아요. 올라올 때 전 무조건 팔아요. 여기서 더 가지 절대 못합니다. 왜? 여기까지 밀려놓고, 자 생각해보시죠. 여기서 밀릴 때 마이너스 20%였어요 그럼 내 본전이 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플러스 20% 급등한 거예요. 이거
그럼 급등했으면은 급등했을 때 팔아야 되죠. 내가 반대로 밑에서 샀으면 어디서 팔겠습니까? 여기서 팔겠죠. 급등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이너스 20에서 본전된 게 많이 안 오른 게 아니라 급등을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을 했으니까 팔아야죠. 이거를 뭐 더 본다, 더 위로 본다, 그렇게 할 수가 일반적으로 없어요. 그러다 또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이 자리에 안 와요. 그러다 또 내려가면 영원히 저 자리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막 6개월 기다릴 수도 있고, 정말 운 없으면 1년 기다릴 수 있어요. KEC가 그랬어요. KEC가 정말 긴 시간 동안 괴롭혔어요. 제가 산 건 아니고요. 예전에 보니까요, 흐름을. 예, 이런 데 말하는 거죠. 이런 데. 여기까지 올랐다가, 그리고 또 여기서도 오르는 척 했다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안 올랐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올랐었죠. 이때도 기억이 나요. 오래전부터 봤던 주식이라서 이때도 보시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죠? 여기서 만약에 샀어요. 그리고 나서 오를 걸 알고 안 팔았어요. 그럼 이게 영원히 옆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매매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매를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원하는 기간에 매수하고 매도하고 수익 보고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께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개미털기에 대한 강의였는데 좀 기네요. 20분 정도 되는데 본의 아니게 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개미를 터는 패턴, 대표적인 패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패턴은 언제 나오냐면 이제 상승 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본격 상승. 만약 본격적인 상승이 아니면 급할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 3개월 정도 밀어버려요. 그냥 방치하면 알아서 나가요. 그럼 3개월 지나면 개미들 알아서 나가요. 그래서 개미 터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3개월 그냥 보합으로 쭉 보내버리면 개미들이 알아서 욕하고 나갑니다. 알아서 나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럼 상승 전에 본격 상승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신호를 봤다가 이렇게 개미 터네 하면은 우리는 오히려 역으로 내려올 때 사거나, 또는 남들이 겁먹고 팔 때 우리가 사는 거죠. 공격적으로 위에서. 이해되시죠? 네, 이런 관점과 시야를 여러분께서 기르시면 매매하실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내가 막 급락해도 어떤 종목은 확신이 있어서 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럼 버텨도 어디서 팔지를 알아요. 제가 말한 대로 급락했으면은 무조건 여기서 팔아야 돼요. 이 밑이나 여기나 둘 중에 하나는 팔아야 됩니다. 여기서 또 나오거든요. 이 세력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알고 이걸 이용해요. 그 다음에 그래요. 올려야 얘네가 이제 겁먹어서 더 이상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정말 교묘하게 이 개미 심리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여러분이 반대로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지금 영상 제 말이 많은 이유가 제가 말을 하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말을 하면서 어렵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20분 동안 했는데 이거를 잘 적용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중간중간마다 좀 방송을 좀 오래 시청하셔야겠죠. 제 영상이나 차트를 또 본인들이 많이 보셔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배우시긴 하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이제 연말이고 또 내일은 크리스마스인데 또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